네,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이 FMC 훈풍에 힘입어서 어제 코스피 장중에 2,000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쉬운 마감을 보여줬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이제 2,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다시 추가 상승을 보여줄지 아니면 찰실한 매물에 대한 소화 장세로 접어들면서 하락으로 방향을 틀지 중요한 시점이 됐는데요. 시장에 대한 전망과 함께 전략을 미리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정보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의 김지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장중의 분위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3개월 만에 넘어서면서 이제 추가 상승으로 가는가 싶었는데 아쉽게 또 찰실한 매물에 대한 부담감 여전히 떨쳐버릴 수가 없는 모습인데요. 시장 어느 쪽으로 다시 오늘 방향을 틀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상당히 수급적인 측면이나 심리적인 측면에서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유가 쪽에서 가장 긍정적인 그 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요. 전전날은 WTI 유가가 38달러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고 어제 같은 경우는 40달러까지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간 원유 재고량이 시장 예상치보다 좀 더 괜찮게 나오면서 시장보다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죠.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긍정적인 수치가 나오면서 이 유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결과가 나왔던 FOMC 회의 여기에서 이제 금리 동결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 것 같은 움직임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좀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많이 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초 작년 말이었죠. 금리 인상 이 결정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적어도 2016년도에 금리 인상 횟수가 한 4번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부터는 이제 2016년도 금리 인상은 한 2번 정도가 아니겠느냐. 그 정도의 이제 전망으로 바뀌면서 투자자들에게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좀 상당히 완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지금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편이고요. 어제만 하더라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4천억 이상의 강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외국인이 이렇게 강하게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코스피 지수가 강하게 2,000선을 뚫고 올라가지 못한 이유는 바로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연속적인 순매도 때문일 텐데요. 아무래도 기관 측에서는 지금의 밸류가 어느 정도 상단에 도달했다는 이러한 판단 때문에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놓고 본다면 분명히 상승 쪽에 분명히 비중은 더 큽니다. 외국인이 계속해서 강하게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때문에 그리고 글로벌 경기 전체를 본다면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는 모습 이러한 요인들을 본다면 분명히 상승 쪽이 조금 더 비중이 큽니다만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투신의 강력한 연속 매도 이 점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어느 정도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면서 이 상승을 즐기고 있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조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정도가 고점이겠지 하면서 미리 매도를 하시는 전략보다는 실제로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까지는 최대한 들고 계시다가 조정이 나오는 첫날 그때 같이 동반 매도를 하시는 것을 저는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차익 실현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떨쳐버릴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남아있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네, 코스피뿐만 아니라 어제 코스닥도 장중 내내 상승권에서 머물렀습니다만 700포인트 넘어서지 못하고 아쉽게 691선에서 약세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코드스 컴바인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로 직행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코데스 컴바인 같은 경우 지금 시장의 움직임과 시장의 투자 심리나 시장의 움직임, 수급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자기 혼자 따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상승 이유 자체도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의 수급적인 측면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약 한 99% 정도가 보호 예수로 묶이면서 실제로 시장에 풀려 있는 물량이 한 1%도 되지 않다 보니까 작은 매수세에 의해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도 없다 보니까 내려오는데도 지금 전혀 이유가 없는 상황이고요. 거의 주사위 게임 하듯이 도박장 가서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는 것처럼 이러한 상황, 이러한 결과처럼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코데지 컴바인의 시총이 지금 워낙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는 이 주가의 결과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에도 분명히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코데지 컴바인이 뭐 상한가나 하한가를 갈 경우에 코스닥 지수에는 한 0.3포인트 그 정도의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뭐 다른 종목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우려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코스닥 쪽에서는 그러한 우려는 좀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쪽과는 다르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가 거의 없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거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패시브 펀드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수가 뭐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해도 이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다른 종목들을 비차익 거래로 사고 파는 이러한 이 수요들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코데스 컴바인의 급등락에 따라서 지수는 분명히 영향을 받겠지만 하지만 지수의 영향에 따라서 다른 종목들의 비차익 거래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코데지 컴바인 굉장히 무서운 종목이네요. 하지만 코스닥 시장 질적인 측면에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큰 그림에서 업종별로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예상처럼 경기 민감주들이 큰 폭의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시장 전문가들도 많이 미리 예측을 내놨었는데요. 경기 민감주 그 안에서도 어떤 종목들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불안 심리가 어느 정도 좀 개선되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지금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인 철강, 화학, 전자기기 이런 쪽을 본다면은 일단 화학 같은 경우는 워낙 유가가 20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유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거기에 힘입어서 화학 업종들까지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편이고요. 하지만 이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유가의 움직임이 가장 이 주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유가가 과연 40달러까지 온 이 상황에서 여기서 더 강하게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 관점을 가지기에는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철강 같은 경우도 철강 업종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진 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중국에서 시작된 이제 과잉 공급 때문인데요. 중국에서 이러한 과잉 공급에 대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철강 생산을 조절하겠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강 업종들까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화학이나 철강 쪽의 이러한 이슈들 같은 경우는 이 업종들이 이제 하락을 멈추고 대세 상승으로 돌아설 만한 그 정도의 이슈들이냐 분명히 그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하락을 멈추고 어느 정도는 바닥을 다지고 여기서 한 단계 정도 레벨업 정도는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슈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대세 상승이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이 많이 나온 이 상황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관망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하지만 신규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헬스케어라든지 미디어 업종 이런 업종은 여전히 매수 관점을 가지시는 것도 저는 유효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최근 일단 중국 쪽에서 지금 상당히 미디어 업종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이쪽 분야에 크게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업종이고요.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말씀드리기도 그럴 필요도 없을 정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규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라든지 미디어 이런 쪽으로는 계속해서 매수 관점을 가지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미디어 헬스케어 신규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보자라는 조언까지 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갈림길에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시장 전체적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시장 안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들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전략은 한 2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그렇게 장기 보유보다는 어느 정도 10% 이상의 이익이 났을 때는 저는 조금씩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시는 이러한 전략을 저는 계속해서 추천을 해드리고요.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는 크루셜텍이 있습니다. 크루셜텍 같은 경우는 원래 블랙베리 쪽으로 이제 OTP를 공급을 하면서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지만 블랙베리가 하향세를 타면서 이 기업 역시 지난 3년 동안 상당히 적자에 시달렸던 기업인데요. 이 회사에서 기존의 이 OTP 설비를 가지고 이제 지문인식 BTP 장비를 만들어내면서 시장에서 작년 말부터 다시 한번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문인식 BTP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있는 곳은 애플, 그리고 삼성, 그리고 크루셜텍 이 세 회사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을 상황이고요. 삼성과 애플 같은 경우는 자사 제품에 지금 자기들 모듈을 공급하는데도 거의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타 중국 쪽이라든지 이러한 여타 스마트폰 업체들은 크루셜텍으로 지금 다 몰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애플과 삼성은 기존의 자사의 프리미엄급, 하이엔드급 핸드폰에만 이 지문인식 기능을 넣었었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 이제 중저가, 로우엔드급까지도 지문인식 기능을 넣는다는
상승한다는 이러한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도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지문인식 모듈을 적용시키는 모델을 넓힐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크루셜텍이 그 수혜를 많이 입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지금 위조지문 방지 이제 모듈까지도 나온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시장에서 상승할 만한 이러한 모멘텀도 상당히 계속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회사의 매출처를 본다면 어느 한 회사에 크게 지금 치우쳐져 있지는 않습니다. 최대 고객사는 중국의 화웨이지만 뭐 매출 비중이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다른 기업들까지 뭐 10%대의 상당히 여러 많은 고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처 다변화에도 상당히 성공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전일 종가보다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14,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차익 실현에 나설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크루셜텍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는 의견까지 내주셨으니까요. 참고해서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정금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의 김지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